자, 이번에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달라진 황교안. 달라졌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군기 잡고 투쟁 주도. 왜 이런 모습일까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여기 답이 있겠죠. 뭐라고? 단식 뒤 흔들리던 리더십을 다 잡았는데 패스트 트랙 그리고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듯하다. 굉장히 뭔가 군기 잡고 강해졌다는 거죠. 공천 물갈이 앞둔 위기감도 한몫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 앞에서 뭔가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런 결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기사 같아요. 근데 다음 기사는요. 좀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실종된 보수의 품격. 보수의 품격이라는 게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인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황교안 극성층 앞세워 마이웨이. 이 기사는요, 앞에 기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평가가. 사흘째 국회 앞에서 패스트트랙 규탄 집회를 갔는데 연일 강경 일변이다. 당 내외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기사 다릅니다, 지금요.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최근 발언 수위가 높다는 평가 꽤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앞장섭시다. 예산안 날치기 국회의장 문희상은 사퇴하라. 날치기 반대.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의장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국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거는 국회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갑자기 이거 만들어가지고 민주당과 군소 여당들 자기 말하자면 돌만이 뭐 이런저런 표를 얻어가지고 다 모으면 160석 되고 180석 되고 말하자면 공수처는 신문 게이트사퍼예요. 이런 거 이 현대 문명 시대에 이거 허용해서 안 되겠죠? 네, 강한 발언 요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엔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거친 막말, 강성투쟁, 황교안의 무엇. 5글자가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요 빈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힌트는 5글자라는 것. 그리고 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부제를 보시면요. 요 제목을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등 강성 세력 항복판에 섰다. 연일 도둑 막은 이런 발언들. 굉장히 거친 발언이죠. 이런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요. 무슨 게슈타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자 강성 지지층만 보다 중도층 놓칠 수 있다. 당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불리하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회의 때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다. 이렇게 약간 좀 뭔가 면박을 줬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 리더십 분명히 당내에서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도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정말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 침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어제도 불법 시위대를 국회로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귀를 의심할 만한 폭언을 쉬지 않고 퍼붓기도 했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딱 광화문 태극기 부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몸은 여의도에 있지만 마음은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요 빈칸에 들어갈 5글자 과연 무엇인지 패널 분들이 지금 영상에 나간 동안 머리에 상상력을 급하게 발휘하셨어요. 그리고 답을 쓰셨습니다. 자, 한 분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외골수 정치,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황교안의 외골수 정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뭐 정치를 하려면은 타협도 하고 예.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황교안 대표의 정치는 제가 보니까 3가지가 없어요. 예. 하나는 우군이 없어요. 우군. 오. 예. 그리고 중도를 향한 전략이 없고.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뭐라 그럴까 포용력이라고 그럴까요? 아.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저렇게 하는 건 좀 이해는 돼요. 예. 왜 저기 지금 패스트트랙에 저 민주당 플러스 예. 3 그쪽에 보면 과반수가 안 되니까 지금 속절없이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정치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삭발, 장외투쟁, 단식 예. 뭐 이렇게 단식 투쟁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너무 외골수만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는 품격이 지금 힘인데 예. 그래서 지금 중도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30, 40대 젊은 층이 어떻게 보겠느냐. 예. 여성이 어떻게 보겠느냐. 예. 수도권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예. 특히 국회에서 며칠 전에 폭력이 있었잖아요. 예. 그 폭력을 그 지지세라고 환호는 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는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무기는 품격인데 그걸 잘못 간 거 아니냐. 예. 그래서 약간의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예.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골프 시작할 때 예. 수영 시작할 때 보면 힘 빼는데 3년 걸린다잖아요. 예. 프로 선수들은 힘 빼고 살살 치는데 300m 가고 예. 아마추어는 힘대로 쳐도 100m 나가잖아요. 뭐 이른바 뒷땅만 친다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또. 그게 뭐겠어요? 예. 힘을 빼야 됩니다, 지금. 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려놓고 자기 희생하고 중도를 껴안고 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골수 정치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답을 좀 추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대진 변호사 쪽으로 가서 마지막 카드라고 쓰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이 황교안의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되셨고 예. 정치 초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예. 지금 뭐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안에 당내에서 아군도 없는 데다가 예. 또 원외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본인의 약발이 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여서 본인이 공천권을 좀 뭐 신랄하게 이렇게 예. 좀 이렇게 행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혀야 되는데 그 약발을 먹히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저렇게 좀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고요. 저도 엊그저께 그 자유한국당이 그 예. 집회할 때 그 한번 국회에서 다른 방송 때문에 가봤었는데 국회 그 본관 앞, 예, 본청 본관 앞에. 앞에 갔었는데 사실상 그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승리다라고 외칠 정도가 아닌 그냥 극우파들의 그냥 그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들을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겼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지금 예.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흐려진 상태여서 예. 그리고 또 의원들 관련돼서도 이제 본인이 공천 관련돼서 예. 어느 정도 칼날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반발을 예상해서인지 어떻게 보면 군기잡기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어쨌든 예. 그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예. 되고 자기 편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견책만 하고 질책만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초보로서의 그런 아집과 독선에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예. 이번이 그 정치 생명을 가름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다. 지금 모습은 카드를 마지막 걸 꺼내서 쓰고 있는 거다라는 거래요. 그러면 다 쓰고 나면 카드가 없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다른 건 없어 보인다고. 자, 이번에는 조대원 전 원장은 황교안의 전략적 오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설명해 주세요. 사실 그 저기 로텐더 홀에 저 농성하는 장에 제가 그 당번이어서 월요일 수요일 있었습니다. 거기 좀 앉아서 예. 농성을 하셨어요, 거기서. 예, 그 농성장에 있었고 저는 안에 갇혀가지고 바깥에 집회하는 모습을 봤는데 예.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참 부끄럽다. 부끄럽고 이게 이제 저 혼자 뭐
이 당내에서 뭐 튀는 행동을 하고 예. 내부 총질하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예. 옆에 있는 좀 상식을 가진 젊은 당협위원장들이나 예.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봐도 부끄럽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지금 계속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계속 전국에서 예. 당원들 끌어올리고 집회하는 모습이 오늘도 예정이 돼 있죠. 예. 그 지도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결속력을 다지고 우리 이제 보수 지지층들을 견고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광화문 집회도 지난 토요일 날 나가봤지만 예. 앞에서는 뭐 수십만 되는 우리 지지층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대표 손을 붙잡고 막 진짜 힘내라고 하지만 예. 길거리를 지나가는 제가 좀 떨어져서 뒷자리에 서 있었는데 예. 그 뒤를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 표정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혐오하는 모습들이 역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예. 선거를 하면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댓글 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지치면서 서울로 출퇴근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일산 같은 경우에 선거를 다 주도하고 있고 결과가 나는데 이런 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 지는 행보를 하고 있는 지도부가 참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환 교수께서는 황교안의 무모한 도전 이렇게 정답을 추정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황교안 대표가 처음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 별명이 황세모였던 거를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전혀 180도 달라진 달라졌죠. 모습입니다. 자, 왜 달라졌을까요? 예. 내년 총선을 본다면은 예.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보이는 건 예. 보수의 품격도 중도도 총선도 아니고 예. 향후 자신의 대선, 향후 자신의 어떤 색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 예. 소위 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지지 세력, 즉 극우 세력을 갖다가 껴안는 게 지금으로서는 자신을 갖다가 다음 대선 때까지 당에서 예.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선 예.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예. 소위 뭐 좌우 구분하지 않고 예. 자기를 갖다가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예. 뭐 성조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국회에서 난장판을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안아서 예. 자기는 지금 한국당 내에서 끝까지 살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것 어떤 황의 본색이 예. 자신의 색깔이 예. 나는 구구다 그리고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 가겠다 지금은 그 기반 쌓는 거 대권을 향한 기반을 쌓는 게 중요하기 예. 때문에 뭐 총선이나 중도나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대선까지의 무모한 예, 도전. 대선을 향한 도전인데 그게 무모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자, 그럼 네 분 패널께 정답 확인해 보겠는데요. 네 분 쓰신 거 앞에 다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맞히셨는지요. 자, 거친 막말, 강성투쟁, 황교안의 무엇일까? 정답 보여주세요. 황교안의 위험한 정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뭔가 정치를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보니까 뭐 강성 지지층만 보다 중도층을 놓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게 뭔가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이 기사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분 중에서 가장 정답에 접근하신 게 윤영걸 전 대표님 같은데요. 외골수 정치, 위험한 정치. 뭐 맥이 통하는 의미 같습니다. 정답으로 오늘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봤고요.